카카오톡 챗봇 만들기 스킬의 기초 2편의 코드 설명 영상입니다. 그럼 같이 코딩 시작해볼까요? 우선 완성된 코드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드창에 모자이크 처리된 경우 코드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니 꼭 영상 설명란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한 줄 한 줄 코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플라스크 객체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첫 번째 줄은 아래 이렇게 3개의 줄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한데요. 각 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from flask input flask는 flask 프레임워크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다음 flask import jsonify는 스킬 서버는 응답이 JSON이라는 형태로 되돌려줘야 되는데요. 파이썬의 형태를 JSON의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from flask import request, 이 부분은 플라스크로 들어오는 요청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다음 두 번째 줄에 대해 설명할게요. 두 번째 줄 역시 이렇게 3개의 줄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import cys, 이 부분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된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서버와 연결할 포트 번호를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혹시나 포트 번호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컴퓨터에는 바깥과 통신하기 위한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카카오톡 서버와 우리 컴퓨터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와 카카오톡 서버가 만날 우리 컴퓨터에 있는 문의 번호를 포트 번호라고 합니다. 그럼 import JSON, 네, 이거는 뭔가 JSONify와 비슷한데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바로 이 JSONify는 JSON 형태로 변환시키는데 플라스크에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이 JSON은 파이썬에서 전체적으로 JSON을 파이썬으로 불러오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atetime, 이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에서 날짜를 저장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세 번째 줄은요, 플라스크를 이용해 서버를 만들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코드를 넣어 서버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의 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다섯 번째 줄부터 갈게요. 이 줄은 나중에 날짜에 대한 요일 정보가 월요일은 0, 화요일은 1, 수요일은 2, 토요일은 5, 일요일은 6과 같이 숫자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숫자를 글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0번째 월요일, 첫 번째 화요일, 두 번째 수요일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숫자를 0부터 세는 이유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순서를 셀 때 0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은 서버에 /day로 들어오는 요청을 아래 함수로 연결해주는 그런 코드인데요. 여기에서 이 포스트라고 적힌 거는 포스트 타입만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포스트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세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이건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일곱 번째 줄 가겠습니다. 이 일곱 번째 줄은 바로 위에 /day로 연결된 함수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아직은 함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함수의 이름과 중복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함수의 이름은 함수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요일을 의미하는 day of the week로 지었습니다. 여덟 번째 줄입니다. 여덟 번째 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석이라는 요소 때문인데요. 주석이란 코드에 대한 설명, 메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시되어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샵이 주석을 의미하는 코드로 샵 기호 뒤에 어떤 코드를 적으셔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드 설명엔 처음으로 주석이 등장하여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설명하지 않거나 이렇게 코드 설명 창에서는 아예 빼버릴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아홉 번째 줄입니다. 아홉 번째 줄은 이제 카카오톡 서버에서 스킬이 보낸 요청의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 받아온 데이터는 JSON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JSON 형식을 파이썬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JSON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JSON을 파이썬으로 불러와 request data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변수란 상자처럼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 상자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상자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쓰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줄은 이 받아온 이 출력 데이터 리퀘스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터미널에 표시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어서 11번째 줄에서 21번째 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줄입니다.
앞부분의 주석줄은 제거하고 보여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석은 실행되지 않으니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3번 뒤에 샵 뒤에 있는 이 글자도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13번째 줄을 보면 스킬의 요청 데이터가 담겨있는 request data 변수 안에서 우리가 챗봇 빌더에서 파라미터로 설정하면은 그 파라미터만 따로 모아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의 데이터를 따로 모아준 곳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액션 params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스킬의 요청 데이터인 request data 변수의 데이터의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request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의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함께 보셔도 액션하고 params, 그래서 이 데이터의 액션의 params에 아까 그 파라미터로 설정한 그 데이터가 담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14번째 줄입니다. 파라미터 중에서 날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이 날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역시 JSON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JSON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JSO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변환한 데이터를 paramDate라는 변수 안에 담을 거예요. 그리고 15번째 줄은요, 우리가 이 paramDate 안에 있는 값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터미널에 출력해주는 코드입니다. 아래는 혹시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 params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params가 아까 여기 request 데이터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져왔으니까요. 네, 다음 17번째 줄입니다. 이번 줄에서 날짜 데이터를 파이썬의 날짜를 저장하는 형태인 dateTime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건데요. 이 코드는 21번째 줄까지 이어지는 코드입니다. 이어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이것도 더 필요해서요. 17번째 줄에서 21번째 줄까지는 이어져 있는 코드로 사실은 한 줄에 다 적을 수 있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5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를 줄이면 한 줄로 그냥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째 줄부터 설명을 할게요. 17번째 줄은 우리가 저장할 데이터가 dateTime이라는 형식이라는 것을 알리며 이어서 날짜와 같은 정보를 주어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번째 줄은 paramDate 변수 안에 연도에 해당하는 year의 값을 가져옵니다. year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연도를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19번째 줄은 윗줄과 비슷하게 paramDate 안에 월에 해당하는 month 값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번째 줄도 똑같아요. 이 paramDate의 일에 해당하는 day의 값을 가져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21번째 줄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데이터를 이 dateObject라는 변수 안에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왔죠? 22번째 줄에서 35번째 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줄에서 34번째 줄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응답 형식에 관한 부분인데요. 텍스트형 응답 형식으로 요일 정보를 글자로 바꾸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이 돌려주도록 반환값을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dateObject.weekday 이 부분은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이 dateObject 안에 있는 날짜에 요일을 가져오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코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로 그 값이 나와요. 월요일은 0, 화요일은 1과 같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글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까 5번째 줄에서 정의한 이 리스트에서 그 순서에 맞는 글자를 가져와줘. 그러니까 0번째면은 월요일에 가져와줘. 첫 번째면은 화요일에 가져와줘. 두 번째면은 수요일에 가져와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 데이트 오브젝트 안에 있는 날짜가 월요일에 해당하는 날짜라면 weekday를 이용하여 0이라는 숫자를 가져오고 그러면 이 date of the week list 안에서 0번째 값을 가져와줘 하면 월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월 플러스 요일에서 월요일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35번째 줄은 응답할 이 반환값을 응답 형식인 JSON 형태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코드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37번째에서 38번째 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7번째 줄도 사실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파이썬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8번째 코드는 플라스크 서버를 실행하는 코드로 아까 우리가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포트하고 디버그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 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우리가 포트 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포트 번호로 서버를 열어줘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debug true라는 거는 여기서 debug true는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줘 라는 의미예요. 디버그 모드로 실행하게 되면 코드 파일이 변경, 저장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서버를 재시작해서 변경 사항을 반영해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줄은 이 플라스크 서버를 실행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든 줄에 대해 한 줄 한 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상 모두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댓글로 여쭤봐 주시면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